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오후 2시에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고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재회는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뒤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아픈 진실이 숨어 있었다. 2004년 여름, 나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친구와 함께 시작한 건설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 32세. 아름다운 아내 미숙이와 3살밖에 안 된 딸 소영이가 있었다. 사업 실패의 원인은 내 사업 파트너였던 강민호라는 인간 때문이었다. 그는 나를 설득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애초에 나를 속일 계획이었던 것이다. 투자금은 물론 회사 운영자금까지 모두 빼돌린 채 말이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술로 하루를 시작해서 술로 하루를 마감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갔지만 나는 그저 술에 취해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크게 싸웠다. 아내는 나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다. 결국 아내를 때렸다. 내 손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나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내와 딸이 모든 짐을 싸서 떠나버린 것이다. 냉장고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소영이를 위해서 떠납니다. 찾지 마세요. 그 후 몇 년간은 지옥 같았다. 술과 절망 속에서 살다가 결국 간경화 진단까지 받았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나는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병원 침대에서 20년 전 그날 밤을 수없이 되돌렸다. 내가 저지른 일들, 내가 잃어버린 것들. 퇴원 후 나는 천천히 다시 일어섰다. 작은 청소용역 회사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사업을 키워나갔다. 술을 끊었고 매일 아침 소영이의 사진 앞에서 용서를 빌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내와 딸을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했다.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내 사업은 중간 규모의 종합청소업체로 성장했다. 빚도 모두 갚았고 직원 30명 정도를 둔 안정적인 회사가 되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아내와 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해시태그 운명의 재회.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H&K 컨설팅에서 사무실 정기 청소를 의뢰해왔다. 평소에 담당 직원이 나가서 처리하는 일이지만 그날은 내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갔다. H&K 컨설팅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안녕하세요. 청소업체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영입니다.
담당자예요. 이소영.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출 뻔했다. 하지만 성이 이씨라고, 게다가 나이도 28세라고 하니 계산이 맞지 않았다. 내 딸이라면 지금 23세여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눈매, 코 모양, 특히 웃을 때의 표정까지. 어린 소영이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였다. 해시태그 조심스러운 탐색. 나는 청소 작업을 감독하면서 그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소영씨, 고향이 어디세요? 대구예요. 어렸을 때 서울로 이사 왔고요. 대구.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 대구였다. 아내가 대구 출신이기도 했고. 가족분들은 뭘 하시나요? 어머니는 대구에서 작은 식당을 하세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아내가 아이에게 내가 죽었다고 말한 것이 분명했다. 작업이 끝난 후 나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제안했다. 다행히 그녀는 승낙했다. 근처 카페에서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소영 씨는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3살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그 이후의 기억만 있어요. 3살. 바로 내 딸이 집을 떠났을 때의 나이였다. 혹시 아버지와 관련된 물건이나 사진 같은 게 남아있나요? 아니요. 엄마가 다 버렸대요. 너무 슬프다고. 나는 가방에서 항상 지니고 다니던 소영이의 3살 생일 사진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혹시 이 사진을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사진을 받아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저인가요? 그럼 이 남자분은? 저는 박창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의 아이가 제 딸 소영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정말 아빠인가요? 그날부터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소영이는 결혼한 어머니와 함께 대구에서 살다가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다. 지금은 H&K 컨설팅에서 일한 지 3년째라고 했다. 엄마는 재혼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그래. 그럼 새아버지가 있구나.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감사함과 동시에 질투와 후회가 밀려왔다.
새아버지분은 뭘 하시는 분이야? 건설업을 하세요. 지금은 대구에서 꽤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며칠 후 소영이는 가족 사진을 보여줬다. 어머니와 새아버지, 그리고 성인이 된 소영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새아버지를 본 순간 나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 얼굴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20년 전 나를 파멸로 이끈 바로 그놈, 강민호였다. 나는 소영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표정을 관리했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새아버지 성함이 뭐라고 하시지? 이민호예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가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주셨거든요. 이민호. 가명을 쓰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 얼굴, 그 표정은 절대 바뀔 수 없었다. 나를 속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악마 같은 놈.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강민호가 내 돈을 가지고 달아난 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내와 딸의 행방을 알아냈을 것이다. 그리고 돈으로 아내를 유혹했을 것이다.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진 여자와 어린아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이다. 집에 돌아온 나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0년 전 그놈이 내게서 빼앗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내 가족까지 빼앗아간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놈은 내 딸에게는 사랑받는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그놈이 정말로 소영이를 잘 키워준 것은 사실이었다. 대학까지 보내주고 지금 소영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도 그놈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소영이가 새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줬다. 새아빠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제가 사춘기일 때도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고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엄마는 가끔 엄하셨는데 새아빠가 항상 중재해 주셨거든요. 소영이의 눈빛에는 새아버지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아빠 언젠가 새아빠와도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 사실을 소영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묻어둬야 할까? 나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강민호에 대해 조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는 정말로 대구에서 성공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내게서 훔친 돈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진짜로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숙이와 소영이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았다. 지역사회에서도 모범적인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나는 밤마다 고민했다. 복수를 할 것인가? 소영이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소영이는 묻어둘 것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새아버지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새아빠가 제 결혼식 때 주실 반지를 벌써 준비해 두셨대요. 엄마한테 들었거든요. 새아빠는 제가 독립할 때까지 용돈도 계속 주신다고 하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증오와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한 달 후 소영이가 놀라운 제안을 했다. 아빠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신대요. 아빠와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20년 만에 미숙이와 만나게 되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녀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창수야. 정말 미안해.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그때 너무 무서웠어. 술 마시고 화내는 당신이. 그리고 소영이가 다칠까봐 너무 걱정됐어.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대화했다. 그녀는 재혼한 남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소영이를 친딸처럼 키워주셨고 나에게도 너무 잘해줘. 그 순간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뻔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나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강민호에게 복수를 할 것인가? 소영이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20년 전의 사기 행각을 폭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소영이와 미숙이도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소영이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그 아이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는 나를 파멸로 몰아넣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도 괴롭다. 소영이가 그놈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마다 내 심장은 찢어질 것 같다. 어제 소영이가 또 찾아왔다. 아빠 다음 주에 새아빠가 서울에 출장 오신대요. 꼭 만나 뵙게 해드리고 싶어요. 두 아빠가 함께 계시면 제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20년 전 나를 파멸시킨 그놈과 마주 앉아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소영이는 그리고 그놈이 나를 알아본다면 오해했다. 아빠 혹시 새아빠를 만나시기 싫으신가요? 질투나시는 건 아니죠? 질투? 그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었다. 증오와 복수심, 그리고 동시에 감사함까지. 지금 이 순간 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강민호와 만나야 할까? 소영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한 가지 영원히 확실한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아이가 상처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 20년 만에 되찾은 딸. 하지만 그 딸을 키워준 것은 나를 파멸로 몰아넣은 원수였다. 이보다 복잡한 운명이 또 있을까? 내일 소영이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새아버지와의 만남을 다시 제안할 것이다.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복수인가 용서인가? 진실인가 침묵인가? 20년 전 잃어버린 딸을 되찾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인생이란 참으로 복잡하고 잔인한 것 같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용서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 답은 아직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소영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20년간 후회하며 살아온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니까.